한 걸음 다가갔을 때 또다시 멀어져 갈 때 하나하나 이어진 인연들 꼭 놓지마. 한 발짝 무대를 넘어서 모두가 빛나는 저기 저편을 향해 우리와 함께 달려가 볼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작도와 합동 단원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개념 정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나 OX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 봅시다. 자, 먼저 작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작도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작도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수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이 나죠. 자, 아주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 문명 때부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됐을까요? 토지의 길이를 재고 각을 재고 넓이를 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됐죠. 자, 이때 일련의 정신작용을 생각함으로써 이 기하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일련의 정신활동에서 규칙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잘 생각했죠? 자,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이 두 개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 이렇게 그 당시에 정의를 했고, 그게 그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작도라고 합니다. 작도를 할 때, 자,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임의의 직선 L을 일단 그려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L 위에 점 C를 잡아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컴퍼스도 뭘 해야 될까요? 옮겨야 되죠. 무엇을 옮겨? 길이를 옮겨. 그지? 자, 길이를 옮기려면 컴퍼스를 여기 선분 AB 길이만큼 벌리면은 반지름이 선분 AB 길이만큼인 원이 그려지죠. 그려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컴퍼스의 고정시키는 침을 C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그대로 유지해서 3번과 같이 그어주고 그 호랑 L이 만나는 그 지점을 3번이라고 하면 돼. 3번 D를 작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선분 CD가 작도가 되죠. 이때 그러면은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는 같게 되죠.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크기가 같은 각은 어떻게 작도할까요? 자, 각도 옮길 수인데 각을 옮길 때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하는지 잘 떠올려 봅시다. 일단 반직선 OY랑 반직선 OX로 구성된 이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각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작도를 할까요? 자, 이제 여기 원호를 일단 그려봅시다. 자, 원호를 무엇을 원호로 하냐면, 자, 반지름이 OB인 원을 쭉 그려보는 원의 일부를 그리는 걸 그걸 원호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1번과 같이 그려졌죠. 그러면 점 P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려주면은 얘랑 얘는 같아지죠. 그죠?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해주면 될까요? 자, 그 3번과 같이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여기 요만큼의 여기 요만큼, 그러니까 즉 선분 AB만큼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호를 일부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나겠죠. 그죠? 얘 만나는 점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랑 얘의 길이는 같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번의 원호랑 4번의 원호가 만나는 점은 점 C라고 하죠. 자, 점 C를 지나는 반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반직선 PQ와 반직선 PC로 이루어진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각이죠. 근데 어떤 각이다? 반직선 OX와 반직선 OY로 이루어진 각 XOY. 얘랑 크기가 같은 각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자, 그리고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아니면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아니면은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를 알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것과 관련지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합동 조건을 생각할 때는 합동의 삼각형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알고 있죠? 자, 대응점의 순서대로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의 대응점이 D다. B의 대응점은 E, C의 대응점은 F. 그러면은 A, B, C, D, E, F. 삼각형 A, B, C, 삼각형 D, E, F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점 하나 주의를 해주고, 대응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OX를 한번 풀어보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앞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개념을 꼭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용하고 다른 문제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마무리하고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가위표를 X, 그 괄호 안에 쓰세요. 1번, 작도에 사용되는 도구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이다. 네, 맞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죠? 두 번째,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크다. 맞죠? 만약에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크면 안 되죠. 예를 들면은 3, 5 이렇게 있는데 얘 혼자만 9다. 그러면은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진다. 아니죠.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잘못된 설명이죠.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과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다음을 작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서로 연결하시오. 자, 첫 번째, 선분을 연장하려면 무엇을 써야 된다? 눈금 없는 자를 쓰죠. 두 점을 연결할 때도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고, 길이를 옮길 때는 무엇을 쓴다? 눈금이 있는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서 옮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눈금이 있는 자를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무엇을 쓴다? 컴퍼스를 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처음에 무엇부터 먼저? 디귿, 직선 L과 L 위에 점 P를 잡아요. 그 다음에 길이를 잽니다. 길이를 어떻게 잰다? 컴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거죠. 재서 선분을 옮겨야 되죠. 길이를 옮겨서 이렇게 기역과 같이 해주면은 선분 PQ가 작도가 됩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기초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스스로 꼭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단어를 공부했다면. 3번. 자, 두 변의 길이가 각각 7cm, 19cm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이 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으세요. 자, 19cm가 가장 긴 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12cm보다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커야겠죠. 자,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입니다. 기역은 조건을 만족하죠. 니은은 19cm가 서로 똑같거나 가장 큰 변이라고 가정했을 때, 또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얘 나머지 두 변의 합하고 똑같죠. 똑같거나 크면 안 되죠. 그죠? 똑같거나 크면 안 되는데 얘는 두 변의 합이 26이고 얘는 19니까 얘도 가능하죠. 근데 똑같거나 크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두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FDE.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표시를 정확하게 해봅시다. 대응점의 순서대로 A 대응점은 F다. 그 다음에 D의 대응점은 뭐다? B다. B의 대응점은 D. 그지? 그 다음에 C의 대응점은 무엇이다? E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D의 대응각은 각 B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각 D는 몇 도다? 8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E는 몇 도다? 각 C부터 계산할 수 있죠. 180도에서 40도랑 80도를 더한 것을 빼면은 어떻게 된다? 60도가 되죠.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익히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60도가 되죠. 그러면 각 F는 몇 도가 된다? 40도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선분 BC의 대응변은 선분 DE죠.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는 3cm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수준을 조금만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그림은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을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여 작도한 것이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세요. 자, 제가 아까 개념 정리 설명하면서도 한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거를 문제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자, 기억번 OA랑 BC는 똑같죠? 왜? 여기 이 원호의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을 OB를 반지름을 하는 원의 일부가 되잖아. 맞지? 얘도
OB를 그대로 PD로 그대로 옮겼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길이가 같죠. 그러면 기억법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OB랑 CD, 얘가 길이가 같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대신에 AB랑 CD가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신에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죠. 그죠? 그러면 각 AOB랑 CPD도 크기가 같은 각이 되죠.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닌가요? 여기 각 XOY랑 크기가 같은 각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미음 작도 순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역, 니은, 뒤끝, 미음, 니을이 아니죠. 자, 기역을 작도하고 나면 뭘 작도해야 되나요? 디귿을 작도해야죠. 그대로 길이를 옮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디귿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이 니은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이 돼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디귿과 미음에서 그은 원호의 교점을 쭉 이어가지고 반직선을 그려주면은 각 XOY랑 크기가 같은 각이 된다. 이 말을 아까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6번은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었나요? 네,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가 될 수 있는, 주어진 조건만을 봤을 때 하나로 작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자, 첫 번째 기억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분 AB의 길이가 4cm, 선분 BC의 길이가 3cm, 선분 CA의 길이가 6cm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하고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변이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은 안 되죠. 세 각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한 변이 있죠. A, B, 그죠? 우리가 삼각형 6요소를 어떻게 약속했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A야 B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변을 여기 50도, 60도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 어떻게 이걸 작도했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0도인 삼각형을 봤어. 그러면 50도인 삼각형을 50도만큼 그려진 삼각형을 갖고 여기 각 A를 옮긴다. 그러면 얘는 50도가 되겠지. 그치? 이쯤에서 50도가 될 거고 B는 60도가 되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옮겼더니 여기 점 C가 생기겠지. 여기 각 옮기고 여기 반직선 긋고 여기 반직선 긋고 쭉 해가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각을 각각 옮겼을 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생긴다. 여기 8cm고, 그치? 그러면 여기 얘를 각 CAB라고 하지만 여기를 각 A라고 하고 그럼 얘를 각 B라고 하지. 자, 그러면은 여기를 각 C라고 하지. 그러면 얘를 선분 AB의 양끝각이라 말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러면 선분 AB의 마주보는 각은 뭐예요? 각 C가 되죠. 그죠? 각 ACB라고도 하지만 각 C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6요소를 얘기를 해왔어요. 여기를 B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A라 하고 여기를 스몰 c라고 부르고요. 자, 이걸 삼각형 6요소라 하죠. 자, 삼각형 6요소 중에서 일부만이 주어져도 삼각형이 하나도 정해짐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편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7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합동 조건을 몰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바다에까지 자를 들고 재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자, 우리는 삼각형 음료수 중에 일부만 알아도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 모델 내에서 해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앞에서 뭐 많은 것들 경험해봤죠. 예를 들면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수학적 모델이었죠. 자, 이 모델을 보면은 누가 봐도 자, 뒤에서 배까지 거리를 구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은 수학적 모델로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델 내에서 해를 찾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문제를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그림은 지점 D에서 바다에 있는 배까지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D에서 배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지점 D를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점을 두 점을 더 측정했는데 그걸 B, C라고 하고 배가 있는 위치를 A라고 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하고 숨은 그림 찾기 재밌겠죠? 한번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삼각형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삼각형하고 자, 이 삼각형이 뭔가 같아 보이죠? 왜 같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데요. 자, 여기 일단 우리 1학기 때 우리 뭐 배웠어요? 막곡지각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죠. 그 점, 선, 면, 각 등의 도형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자, 이렇게 합동의 삼각형 두 개를 칠했어요. 아, 여기 단색으로 칠할까? 단색 더 칠할까요? 그래, 좋아. 더 칠하지. 여기 보라색으로 더 칠했어요. 자, 그 서로 구별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서 생겼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서로 마주보는 건 막곡지각이에요. 그래서 막곡지각으로 크기가 같죠? 그죠? 그게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막곡지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살펴보는데 여기에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색으로 표시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지금 또 길이가 같은 선분이 두 개가 있네. 자, 그러면은 한 변과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은 두 삼각형의 합동이라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응점을 하나 찾아볼까요? 자, 대응점을 하나 찾는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준비됐죠? 점 O는 공통이죠. 공통의 대응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D랑 점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점 A랑 점 C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대응점을 다 찾았으니까 대응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대응변 CB의 대응변은 변 AD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해보자는 거지. 일단 합동이라는 결론을 찾았어. 자, 그러면 결론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발견을 잘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동이 삼각형이 뭔지 쓸 수가 있겠죠. 삼각형 ODA, 그 다음에 삼각형 OBC입니다. 자, 그러면 합동인 이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OD랑 OB가 서로 같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각 ODA, 얘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죠. 그 다음에 각 OBC, 얘는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몇 도다? 80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죠. 그게 각 DOA랑 각 BOC, 얘는 막꼭지가 막꼭지각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점 D에서 100까지 거리는 여기 8k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었나요? 네, 정리를 잘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족하게 주어진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삼각형의 대응점을 먼저 찾아볼까요? 이런 거 나올 때 ABC하고 ABC, DA 이렇게 합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응점을 먼저 다 표시한다.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 한번 칠해보자. 중요한 부분 한번. 자, 이 조건이 주어졌어. 뭐가 준 A, B랑 D, E가 같대. 맞지? 그 다음에 B, C랑 EF가 같대. 그치? 자, 이때 한 가지 조건만 더 추가를 해보자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될까? 이렇게 두 변이 주어졌을 때 한 변이 더 주어져도 삼각형의 하나로 결정이 되지. 맞지? 아니면은 요게 이걸 끼인 각이라고 하지? 자, 끼인 각이 하나로 주어지든지 그러면 되겠죠. 그 외의 경우는 없나요? 있기는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두 각의 크기가 적어도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각이 주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각이 주어지는 경우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또 다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너무 복잡하나? 자, 요렇게 주어져도 되나요? 자, 요렇게 주어져도 되지. 왜? 지금 요렇게 주어졌는데 되나요?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를 항상 일정하지. 그지?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은 요 두 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얘를 그러면 여기 하늘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 자, 그러면 이 하늘색 각을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요 BC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게 되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문제 해결한 거 맞잖아. 그치? 자, 어때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이를 썼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주면 충분하다는 게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풀이로 정리해 봅시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끼인각이 같을 때, 두 변의 끼인각이 크기가 같을 때 추가될 조건은 무엇이었어요? 각 A, B, C하고 DEF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즉, 그 말은 A, B, C랑 DEF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요. 세 대응변의 길이와 같은 경우는 뭐가 추가된다? AC랑 DE가 같아야 된다. 이것 추가해야지. 아니, DF.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 한번 보려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집중 잘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였습니다. 기본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푸니까 할만했죠? 이제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조금씩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도전 문제 두 문제를 더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주어진 문제를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도전 문제. 다음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뭔가 대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 같죠? 자연수 조건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세 가지나 있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문 조건 뭔지 알고 있죠? 자,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나머지 두 변과 가장 긴 변 사이의 관계, 길이의 관계.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죠? 자, 그 점에 착안해서 조건들을 모두 나열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문자를 도입하거나 기호를 붙여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놓을게요. 일단.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자, 다에 의해 가지고 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대. 그렇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다르대. 여기 주의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B라고 둘게. 그리고 나에 의해서 둘레는 21이 돼야겠지. 둘레는 세 변의 길이의 합이잖아. 그치? 얘가 21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21은 2A 더하기 C제. 그치? 자, 그러면 근데 A, B, C는 모두 자연수이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돼? 짧아야 된다. 그치? 짧거나 같은 게 아니고 짧아야 돼. 자, 그러면 위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ABC 순서상을 구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집중해서 잘 해보자. 만약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시행착오법 많이 해봤지? 만약에 A가 5라고 해보자. A가 5라고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은 C는 11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게 5, 11이제. 그치? 자, fail. 안 돼. 5 더하기 5가 10이고 얘는 11이니까 얘가 더 커지. 이런 경우 삼각형이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A가 4인 경우 한번 해보자. 4. 자, 여기선 편의상 일반성을 잃지 않고 A, B, C 이렇게 이런 자연수를 생각하자고. 자, 4. 그러면 13이 되겠지. 이 경우는 점점 문제의 조건에서 멀어져 간다는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를 더 크게 하겠다는 얘기지. A를 더 크게 해서 6이라고 해보자. 6, 6, 9. 여기서부터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자,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자, 6, 6, 9. 이 일단, 가나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 가나 다 조건 만족하는 경우, 일단, 7, 7. 자, 이 중에서 아닌 것도 한 개 있을 거야. 뭔지 지금 집중해서 잘 보고 있어라. 8, 8, 5. 9, 9, 3. 10, 10, 하나.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거돼야 될 녀석이 하나 있어. 777, 777. 행운의 잭팟 안 터지죠? 자, 행운의 잭팟이 터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답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다르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의 경우만 해당이 되어 총 4개가 되는 거죠. 어때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조건을 하나하나씩 고려해가면서 푸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조건을 잘 따져가면서 적절한 미지수를 붙여서 이렇게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고 마지막 번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오른쪽 정삼각형 ABC에서 선분 BD와 선분 CE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 개별의 각은 크기를 알 수가 없겠지만 이거의 각의 크기는 알 수가 있겠다라는 추측이 들겠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어쨌거나 지금 정삼각형 ABC라는데 수문 조건을 먼저 추측해 볼까요? 자, 여기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AB랑 자, AB랑 아니면은 CB 이렇게 대응변일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BD랑 CE가 대응변일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하나 있겠지. 왜? 정삼각형이라서 60도로 크기가 같지. 얘도 마찬가지 60도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문제에서 했듯이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볼까? 자, 숨은 그림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볼 준비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찾습니다.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짠! 자, 이렇게 삼각형 ABD랑 삼각형 BCE 이렇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삼각형이 합동인 이유부터 설명을 하면은 뭔가 답이 보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E가 서로 합동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합동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 자, 일단 각 A, B, D랑 각 B, C, E가 60도가 되죠. 왜? 정삼각형 ABC라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B랑 뭐가 같아? 자, BC랑 같이 얘도 마찬가지 이유지.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 BD는 CE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응각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여기 BAD의 대응각 얘지, 맞지? 자, BAD 그 다음에 EBC 이렇게 대응각이지, 맞지? 자, 그러면은 요 지금 대응각 하나 보라색으로 표시할게. 얘랑 얘의 크기는 같아야 돼. 자, 지금 그러면 뭐의 크기를 구하랬어? 자, 각 PBD랑 각 PBD 얘랑 PDB 얘를 얘의 합을 구하랬어. 자, 그러면은 얘랑 얘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요렇게 대응각이니까 요거를 빼면 되겠다는 거지. 요 크기는 알잖아. 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는 거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잖아. 그치? 60도만큼을 빼면은 크기는 120이 될 거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각 BAD 플러스 180도 요 삼각형에서 생각한다. 마이너스 자, 각 BAD 그지? 각 A, B, D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해보자고. 180도 마이너스 자, 각 A, B, D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몇 도다? 얘가 60도니까 120도. 오케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 있었겠죠. 자,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정말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수학 공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밝은 내일이 어느새 반짝 우릴 향해 비춰줘 언제나 shining out 지금 눈앞에